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번 문제 31페이지 6번부터 봅니다. 고자 갑이 부동산 임대업을 용이하기 위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후 주 A에 양도한 국내 소재 건물 주택이 아닙니다. 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갑의 2021년 과세기간에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양가를 본 갑은 2016년 5월 9일에 해당 건물 시가인 10억 원을 취득하면서 현재가 차린 자금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차린 자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잖아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 9억 원으로만 취득가액을 계산했으니까 취득가액은 현재가 차린 자금을 포함해 가지고 얼마가 돼야 돼요? 10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양가로 2번 갑은 해당 건물의 보유한 중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6천만 원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이라는 것과 9천만 원의 건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확히 하면은 사실은 여기 이제 단서가 좀 붙어야 되는 게 이 산입하는데 이게 이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단서가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든 간에 여기 이제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이나 감가상각비는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서 공제 뺍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빼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8억 5천만 원이 됩니다. 8억 5천이요. 자,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장기 포유등재와 기본공제를 모두 배제한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투공제, 기공제 다 배제되죠? 네, 맞습니다. 8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을 모두 배제하지만 양도책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받을 수 있죠? 네. 자, 특히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37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3%인데 공제율,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이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0.3%, 불이익은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 9번 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한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공제 다 배제된다며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가필, 차, 장 우리가 소기과에서요. 가필, 차장 소기과에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공제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소득금액 일치하고 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 일치하고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곧 양도차익이 뭐가 된다?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양도가액이 5억,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4억이면 양도차익 1억이잖아요.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예요? 1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과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미등기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여러분들. 10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네? 우리 가필, 차, 장, 소죠.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가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뭘 공제해? 장기 포유통제액을 공제해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액을 공제해서 소득금액 구하는 거지. 기본공제 틀렸습니다. 장기 포유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양가로 1번입니다. 1세대 2주택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과 법령에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기됐고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배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틀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이라든가 1세대 2주택 3주택 다주택이라든가 또 요걸 봤을 때 조정상 내 다주택에 대해서는요, 요거 등기됐을 때, 물론, 등기됐을 때 장특공제는 배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장특공제는 배제하고. 근데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고요.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되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있잖아요. 이 비사업용 토지가 만약에 등기되고 3년을 보유했다. 3년 이상을 보유했다. 자, 그러면
비삼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삼용 토지도 장특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근데 기본공제는 원래 국외자산이든 조정상적인 다주택이든 자산의 종류 보기와 관계없이 뭐만 아니면 미등기한 아니면 원래 싹 다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양가로 11번에서 양가로 1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 조정상정의 다주택의 경우에 장특공제는 배제했는데 기본공제는 받고 비삼용 토지는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 틀렸습니다. 양가로 2번 조정대상 지역 외 소재는 1세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정을 배제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100주택이든 2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였잖아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 배제되는 거지, 장특공제를.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받을 수 있습니다. 12번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가로 2번, 11번에 양가로 2번 X입니다. 12번 보니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등기됐고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최대 80%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가 틀렸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올해 장기 포유특별공제는 일반적으로 보세요. 장특공제, 자, 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포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보시면, 공제액을 보시면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특공제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하죠. 보유기간만 갖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보유 연수에 공제율 몇 프로씩? 2%씩이요. 2%씩.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이거는 자, 양도 차익에다가 올해 개정된 것이 보유기간만 갖고 작년까지는 공제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그 다음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 공제율 나눠서, 그죠?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 양도차익에다가.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보유 연수에 몇 프로씩? 요거 보유 연수에다가 4%씩이야. 4%씩.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했다 40%. 4%씩. 보유 연수에 4%씩.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40%. 거주기간별 공제율도 거주 연수에다가 공제율 4%씩 이렇게 공제해 줍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0년 보유한 경우에 무조건 80%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X입니다, 12번. 거주기간별로도 공제율 자 이렇게 적용합니다. 10년 보유, 10년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이렇게 최대 8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3년 6개월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처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한다. O, X요. 자,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2%씩 적용해요. 6% 맞아요. 예? 보유연수 2%씩이니까 2, 3은 6. 근데 뭐 때문에 틀렸어요? 가필 차장이잖아요. 장특공제는 항상 장기 포유공제는 양도차익 1억이면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정하는 거예요. 양도 가액에 공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정해야지. 그래서 양도 가액의 6% 틀렸습니다. 양도 차익의 6%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동시에 보면 고수. 13번 X입니다. 양도 차익의 6%야 됩니다. 14번 양도소 기본공제는 양도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등기 여부 때문에 틀렸잖아요. 양도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 많으면 자산의 종류, 부경 관계없이 싹 다 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등기 여부는 관계가 있습니다. 등기 여부 때문에 틀렸습니다. 15번 양도 기본공제입니다. 양가로 1번 해당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 금액과 토지 양도소 금액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네? X입니다. 양도 기본공제는 소득을 4종류로 나눠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이거 전부 합쳐서 얼마?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수익권에서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금액비로 각각. 그리고 여기서는 토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각각이 아니라 합해서 연 250만 원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틀렸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도 250,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도 250, 이거 아니에요. 같은 연도 양도했다 그러면 각각이 아니라 합하여 연 250만 원 기본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X고요. 양가로 2번 양도 기본공제 방법이요.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합니다. 국내자산소득과 국외소득을 구별해서 국내에서 기본공제, 국외자산에서 또 기본공제 각각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16번 봅니다.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및 결손금 통산. 양가로 1번 김연아 선수가 토지와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을 양도한 경우에 각 양도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네. 자, 소득을 역시 4종류로 나눠서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로 산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로 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해요. 주식끼리는 결손금 통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맞습니다. 이거 16번에 양가로 1번 5. 자, 32페이지로 갑니다. 양가로 2번이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없다 틀렸습니다. X고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자산 종류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통산한 후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통산한다. 세율별 공제 원칙인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 통산하고요. 예? 70%, 60%, 50%, 40%, 6에 45%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에서 통산하고요. 맞고. 양가로 4번입니다. 2021년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예? 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에서 결손금 통산할 수도 없고요. 자,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X고 4번은. 17번 봅니다. 거주자의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양도세 납세지는 당연히 거주할 때 어디로 갑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물건 소재지 아니고. 18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다.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 양도일로부터 2개월 틀렸습니다. X입니다. 19번 봅니다. 장사익 씨가 2014년 4월 13일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우리가 주식은 상반기, 하반기,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네, 반기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팔았으니까 자, 반기 말일 6월 30일, 반기의 말일로부터 하니까 봅니다. 반기 말일로부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여기에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반기 말일은 언제입니까? 6월 30일. 반기 말일은 자 6월 30일입니다.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자 그러니까 반기 말일은 상반기 말일은 6월 30일이죠. 또는 하반기에 팔았을 때는 12월 31일이고요. 자 여기서는 상반기에 팔았을 때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이고 하반기에 팔았을 때는 다음 연도 2월 28일 2월 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자 계속해서 보시면 19번 그래서 답은 8월 31일이 됩니다. 상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되고요. 20번 봅니다.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입니다.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되면 자, 이런 때는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날 말일부터 2개월 틀렸습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20번의 양가로 1번의 X고 양가로 2번 부담부 증여 채무에게 해당 부분으로서 그 양도로 보는 경우에 양도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날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부담부 증여만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다 2개월인데요. 부담부 증여만 3개월입니다. 바꿔내면 2개월로 바꿉니다. 작년에는 이제 옳은 집으로 나왔지만 3개월입니다. 21번 양가로 1번이요. 양도수 과세 표준 예정 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 예정 신고해야 되고 양가로 2번 등기된 토지, 비섬용 토지 제외하고 건물, 주택 제외하고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양도세 산출세금 60만 원이다.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잖아요. 자, 근데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면 몇 프로? 6%요. 그래서 이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등기되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이나 조합원주권 제외하고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다. 자, 그러면 세율은 어떤 세율 적용되느냐?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세율은 어떤 세율 적용됩니까, 여러분들? 세율은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럴 때 초과 누진세율인데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럴 때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세율 적용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6%니까 산출세가 얼마? 60만 원.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21번의 양가로 2번은 O 맞습니다. 3번 봅니다. 등기된 비섬용 토지 초과 누진세율은 비섬용 토지는 6에서 45%에다가 요거 10% 할증하죠. 그래서 16에서 55%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22번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계산 달라질 경우인데 뭐라 또 해요?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신고 자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누진세율 대상이면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계산 달라질 때는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22번 O. 23번입니다. 32페이지 오른쪽 상단입니다. 23번 동그라미 1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송 실 가산세 40, 20, 10%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고지 전에 납부전 가산세 1일 0.02%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네? X입니다.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확정신고 관련해서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부과된다. X입니다. 24번입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양도세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양도세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양도세는 물납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납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25번이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에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하여 비과세 감면 및 장특공제를 정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단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으나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요거 틀렸습니다. 미등기 양도인데도 등기 의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이거 장기할부 조건이어야 돼요. 단기 아니고 이건 단기가 틀렸고요. 단기할부 조건이 아니라 뭐여야 돼요? 장기할부 조건으로 고려했을 때 할부금 2회 이상에 걸쳐서 할부금 주입하는 방식을 고려했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첫 해 할부금 받고 나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안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처음에 등기가 불가능했잖아요.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안 넘겨주니까 매도인이. 그래서 1번 자 이거 X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당하지 않는 거고. 장기할부 조건이고 나머지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할부한 자산.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에요. 이거보다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3번 비과세상의 일실토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할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무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화장실까지 따라온 수강생 얘기해 드렸잖아요. 4번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이런 것들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니까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그러니까 농지 교환 분합으로 해서 비과세.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대토하는 농지 감면. 이렇게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과 6번은 이걸 기억하면 되죠.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등기 의지합니다.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26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단 초과투진세율과의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고 1번 1년 미만 골프용권 등 기타라사는 초과투진세율을 정한다. 기타라산 나왔다. 골프용권 기타라산. 기타라산은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이죠. 1년 미만 보유했어도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이고 2번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상가건물은 50% 세율을 정한다. 자 여러분 1년 미만 보유했어요.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몇 프로입니까? 50%. 3번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은 40% 세율 정한다.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무조건 60%입니다. 2년이든 1년이든 자 1년 이상이면 주택 분양권은 몇 프로? 60%입니다. 3번은 1년 6개월 보유니까 60%가 돼야 됩니다. 60% 해야 되고 4번 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조정상 지역 내 1세 3주택, 주택과 조합임주권의 합의 3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다가 30%를 할증한 세율을 정한다. 자,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했고 조정상 지역 내 1세 3주택, 기본세율에 몇 프로 할증해? 30%.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본세율에 몇 프로? 20% 할증. 5번이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 시에 보유하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양도일까지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원래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죠.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하는 이상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아니에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세율 적용 시만 그렇다는 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6번에 1년 미만 보유하는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70% 세율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주택조합임대주권 1년 미만 7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60%고 주택조합임대주권 2년 이상 부했을 때 6에 45%고요. 우리 세율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6번은 3번 틀렸습니다. 27번 부당이익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양거래 1번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추가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조도세법 고수입니다. 이거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이익 감수익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부인하고 뭐로 다시 계산해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때 양도가 이거 시험에 작년에 나온 거고 시가로 계산하고 이때 고가 취득 저가 양도의 부인은 시가 거래액의 차익이야. 시가의 몇 프로? 5%.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금액으로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양거래 임은 형이 동생에게 시가 10억 원인 특수관계자죠. 친족관계 등인 특수관계자간에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9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 10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O, X요. 자,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 양도했어요. 그럼 조세 부당한 감소가인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시가 거래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죠? 1억밖에. 그러면 또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나 따져봐요. 자, 시가 10억이 5%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얘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뭐로 계산해? 시가로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시가를 계산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니까. 자,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28번 보겠습니다. 28번. 다음은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1번.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을 대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X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이거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가 무관한 것은 뭐고? 사업소득입니다. 이건 사업소득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에서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 대여소득,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상해권리에는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대여소득을 말하는데 특히 지상권,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소득,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뭐고? 사업소득. 꼭 기억합니다. 1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업소득이고. 2번 거주자가 3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그 부소지 임대가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인 경우 간주임대로 계산해서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한다. X입니다.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전세주택인데 전세주택은 몇 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지. 3억 초과해야지. 딱 3억까지는 간주임대로 총수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억을 초과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X고 3번이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천원 고가주택은 주택수나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을 과세한다. 원래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천원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주택수 등에 관계없이. 4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을 일시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 이런 것도 보다 사업소득이다. 부동산이 일시적이든 뭐였든 대여하고 대가받았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이든 뭐였든. 5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수행하고 상대가 받는 거 민법의 물상보증인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았으니까 이것도 보다 사업소득입니다. 6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아닙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에 대여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인데 이때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해서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보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6번 X고요. 7번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가산세는 주택임대수익금액의 몇 프로? 1,000분의 2. 맞습니다. 이거 0.2%. 이거 맞아요. 외워두시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0.2%. 8번입니다. 주택임대수익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갑지분 60%, 을지분 40%. 원래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해요. 자, 근데 다만 고가주택이거나 지분율이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뭐 이런 때는 소수지분자도 가산하는 경우 있잖아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데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을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이 다른 주택을 임대했을 때, 다른 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1주택 임대로. 그런데 다만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했다거나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일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가 만약에 그래서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지금 30%를 초과했죠. 또는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다. 6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다. 발생한다. 그러면 소수지분자 주택수에 가산하니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 2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얘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니까. 그런 얘기고. 29번 봅니다. 주택임대수 비과세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이거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 임대소득과 국외소지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기업본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국세는 다가구택을 한 개의 주택으로.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의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수로.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따로 따르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 수요할 때 합산합니다. 남편 주택 하나, 부인명 주택 하나면 그 중에 하나를 임대했을 때 2주택 임대가 돼요. 1번 주택수 계산할 때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누구? 임차인, 전세반주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면 틀려요. 임차인, 전세반주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양가로 2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총 수익금액 계획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2020년 귀속 주택임대수익은 분리과세,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과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2천만 원 넘으면 초과하면 주택임대수익,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과세예요. 근데 2천만 원 이할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때 분리과세 산출세액을 구하는 경우에 빈칸을 올바르게 기입하세요.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 산출세액은 수익금액에다가 1- 필요경비율 곱하고, 여기서 1이라는 것은 100분의 100이에요.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 빼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14%. 무조건 외워둡니다. 이거는 분리과세 소득세 세율 14%는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율 몇 프로? 60%. 60%. 미등록자는 몇 프로? 50%. 50%. 만약에 1-60%니까 곱해지는 것, 수익금액이 곱해지는 것은 몇 프로만 과세해야 돼요? 40%. 40%. 1-1이라는 것은 100분의 100이고 100%에서 60% 빼면 곱해지는 것은 경비율을 60% 인정한다는 것은 40%만 과세한다는 거고. 자, 어떻든 간에 필요경비율 60%, 50%고.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야 돼요. 2천만 원 초과하면 공제 안 해줘요. 2천만 원 이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는 얼마를 공제해주고? 400만 원. 400만 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200만 원 공제해줍니다. 분리과세 소득세 세율 14%꼭 기억하고, 2천만 원 이할 때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 꼭 기억하고요. 33페이지 30번입니다. 상가임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무조건 과세예요. 임대소득을, 상가임대소득은. 근데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 등에 따라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주택일 때 월세주택이요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하고요. 전세주택은 1주택일 때 고가주택이어도 과세 안 합니다. 전세주택은 1주택, 2주택까지는 고가주택이어도 과세 안 해요.
자, 월세주택은 2주택부터 과세하고요. 근데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입니다. 3억까지는 아니고 3억 초과해야 되고요. 08번 테마 양도세 3입니다. 보유기한의 기산점인데요.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 개시일부터요. 근데 장특공제든 뭐든. 근데 세율 적용 심한 어느 때부터?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한 기산하고요. 주의하라고 그랬고 상속 개시일 아니라는 거 세율 적용 시는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요. 2월과세 장특공제든 세율 적용 시든. 근데 배우자 직계점 미속간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다 보유기한을 언제부터 판단해?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요. 증여받은 날이 아니에요.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점 미속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한을 계산합니다. 세율 적용 시든 장특공제 적용 시든. 2번 양도책 계산이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근데 추계 결정, 장부 등 증빙 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 추계 결정하는데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감기. 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감환기.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예, 이거 뒤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환산 취득가액은 하여튼 매감환기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3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양도책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포함하고 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취득당 실거래가 없을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하고 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르고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기준 적용 원칙. 필요경비 산정을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 합계액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한다. 넘어가 보세요. 34페이지.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되면 그때 필요경비는요. 취득가액을 매감환기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본적 지위 양도비용 적용하지 않고. 근데 특별히 취득가액을 매감환기 중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공제 적용하는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직접비용 비교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업과 니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그런 거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계산공제액으로 하고 끝납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필요경비계산공제. 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환기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공제액 적용할 때 그때 필요경비상공제액이요.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액 공제율 몇 프로? 3%. 그렇잖아요. 양도 당시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가액 3%입니다.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가액 3%. 미등기 양도된 자산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불이익이 있지만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그래서 3%, 7%.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몇 프로? 1%. 취득당 기준가액 공제율 1%.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3, 7, 1 이렇게 열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 중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다시 설명인데요.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아래 동그라미 1의 금액과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으면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아까 본 얘기예요. 그래서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의 양도직접 비용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더 크면 이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 합계액이 더 크면 이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큰 거로 할 수 있다. 2번 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이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둘 중 큰 거로 해야지. 그래서 X입니다. 이거. 자,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이 이게 더 크다잖아요.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이 여기에 더 크면은 여기다 크면은 뭐로 한다? 이거로 해야지. 이거 큰 거로. 이거로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X입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올해. 장기 특별공제. 그 적용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토지의 비상토지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건물 1세대 다주택 포함해요. 조성상 지역, 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장특공제 대상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되는 경우 국내 소재 자산만 인정해 주는 거지 국외 자산 안 해주죠? 다른 나라 국가 경제가 우리가 신경 안 써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3년을 보유했던 10년을 보유했던 국외 자산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됩니다. 3년 항상 장특공제 나오면 지문에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 풀어야죠.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배제됩니다. 토지 건물 조합주권 이외 자산 안 돼요. 기타 자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 등등. 조합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2주택이거나 또는 3주택 이상은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는, 조정 대상 지역 외는 다주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통지액입니다. 이 표가 좀 저 제목이 좀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장기 보유통지액법입니다. 장기 보유통지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하는데,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종전 때려부신 주택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합니다. 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3년 이상 사는 미만이면 2, 3은 6, 15년 이상이면 30%까지, 15년 이상 30%까지. 근데 고가주택 같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택은 요거 최소 2년 거주해야 되고, 만약에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 3년 보유했는데 3년 보유를 못하면 무조건 탈락이고, 3년 보유했는데 1년밖에 거주를 못하면 동그라미 2번처럼 일반적인 공제율 보유연수에 2%씩만 적용해요. 6에 30%만. 근데 최소한 그러니까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럴 때 올해부터는 이제 장특공제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다가 4%씩, 거주연수에 4%씩. 그래가지고 최대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에서 80%까지. 이거 확대 적용 받으려면 최소한 2년 거주는 해야 돼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입니다. 공제 성격, 장특공제는 물적 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 10번인 20번이든. 근데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라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이요.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주권만 대상인데,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돼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한 장특공제는 항상 3년 보유.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한 관계없고, 미등기 양도면 둘 다 배제고, 공제 적용, 장특공제는 보유기한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동일 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요건 갖췄어 해주고, 못 갖췄어 안 해주고, 요번에 양도한 게 요건 갖췄어 해주고,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양도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서로 뒤바꾸네요, 이거. 양도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소득별로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일 때 장특공제는 둘 중에 고르는 거예요. 공제 배제의 대상이에요.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공제 배제의 대상이에요. 금방 아까 봤는데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장특공제 배제입니다. 못 받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대상이 되고요. 법령이 정한 비섬용 토지는요. 둘 다 됩니다.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나 비섬 토지는 다 공제 대상이 다 돼요. 둘 다. 비고저가 양도했을 때, 비고저가 국내 예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세대 1택에 대한 장특공제 확대 적용 20에서 80% 이거 안 해줍니다. 비고저 양도했을 때. 1세대 1택자에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은 이게 자산적 가치를 그거보다는 보금자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비고자가 국내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서 일반적인 공제 6에 30%만 받을 수 있고 확대 적용 안 해줘요. 기본공제는 무조건 깔아주고요.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물건별로 공제해 줍니다. 자, 공동소유재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이게 물건별로 공제합니다. 그냥 물건을 보고 요건 갖추면 보유한에 따라 공제해 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또 힘내면서 오늘 뭐 어떻든 간에 요거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니까 얼마 안 남았죠? 네. 요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 운동 다시요.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한 번 더.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4페이지 6번이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은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배우자인 거주자 을에게 증여했고, 을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 특수관계없는 병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음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고 양도한 시 등기되어 있다. 자, 그러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하니까 항상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한다.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항상 문제 옆에다가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증여자, 수중자, 제3자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해? 5년 내 양도합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납수무자냐? 수중자가 납수무자예요. 근데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과 취득 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안 하는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때 증여자와 수등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연대 납세 의무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한 몸이니까. 자, 이런 얘기. 그러면 이어서 봅니다. 먼저 박스 안에 기억번 갑의 취득가액이 얼마였어요? 2억 원. 을이 증여받을 당시 가격은 5억, 병에게 양도한 가격은 7억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2억, 그 다음에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5억, 그 다음에 양도한 가격은 7억입니다. 그러면 양도세 납세무자는 갑이다. 틀렸죠? 네. 양도세 납세무자 누구예요? 을, 수중자 을입니다.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된 취득가액 5억입니까? 아니에요. 5억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니까 얼마?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고. 양도책은 그래서 얼마가 돼요? 7억에서 2억 빼니까 양도책은 얼마가 돼요? 5억. 5억이 되고. 3번입니다.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자, 아까 기납부한 증여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시험에 세액공제, 산출세에서 세액공제 한다는데 세액공제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 4번 장기 포유등재액은 토지 양도차에게 을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부견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요? 아닙니다. 보유한은 항상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거지. 예? 증여받은 날로부터 아니에요. 당초 증여자의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부여한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 부견별 공제 곱하기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번이요. 갑과 을은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6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세대 1택 비과세 넘어갑니다. 1세대 1택 비과세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이 증여 이율과세 적용할 때 1세대 1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거. 근데 7번을 볼게요. 7번은 양도소득의 여기 7번에다가는 그 앞에 7번 동그라미 7번 앞에다가는 요 말을 좀 끼워 넣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끼워 넣냐면 만약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요. 이 말을 좀 끼워 넣으세요. 만약 양도가액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음화를 좀 끼워넣으세요. 9억 원을 초과하여, 9억 원을 초과하여, 음화를 좀 끼워넣으세요. 초과하여. 만약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음화를 좀 끼워넣습니다. 초과하여, 음화를 끼워넣으세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7번. 만약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수익의 비과세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액은 5억 원이다. 예? 자, 요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특례 적용 안 해요.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안 해요. 그럼 특례 적용할 때가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거지. 특례 적용 안 하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한 기산하고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양도책 계산 시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가격 얼마? 5억 원을. 증여받은 당시 가격 5억 원을, 요거를 5억 원을 요걸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7번은 맞아요. 7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말고 이제 내려와서 7번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 직계존비 속한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요. 우리가 지금 살짝 봤었는데 이월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어떤 건지 볼게요. 기업반 사업인정부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서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양도한 거예요.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죠? 특례 적용 안 해요. 니은번 양도당 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부인데 양도당 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어요. 이혼했어요? 특례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세금 줄이려고 법원에 기꺼이 가짜 이혼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로 이혼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냥 왜 이혼하냐고 하면 성격 차이라고 하고 막 이혼시켜달라고 인상 빡빡 쓰다가 반만 되면 합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당 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양도당 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되 다만요.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할 때 금방 아까 나왔던 건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리을번 특이하게도 위 디귿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를 적용 안 해요. 그 다음에 미음번이요.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어요.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을 더 적게 받으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이 그러면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런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항의하는 수강생도 있었는데 나한테 항의해봤자 소용없어요. 자, 우리 과세당국 입장에서 항상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례를 적용하면 또 세금을 적게 받는데 굳이 이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뭐 있어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특례 적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잘 보세요. 특례를 적용할 때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갑은 전혀 생각하면 안 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계산하고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이런 거예요. 8번 보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갑은 2년을 보유한 후 사망했다. 그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계시로부터 8개월 보유한 후 상속 등기하고 다음 달에 그 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결국 9개월 보유하고 양도했네요.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세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 아까 봤잖아요. 세율 적용 시에만 어느 때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요. 만약에 상속계실로부터였으면 9개월 보유했으니까 1년 미만이니까 70%였겠지. 주택. 근데 여기에 지금 세율 적용 시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2년 9개월이죠?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였으니까 6에서 45% 초과 변세율 정도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9번 보겠습니다. 갑은 다음과 같은 주택을 양도했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양도소득금액이니까 갑, 필, 사,
소입니다. 차장소. 양도소득금액 구하래요. 자, 여기입니다. 지금 양도소득금액.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소. 보니까 취득일이 2015년 9월 1일, 양도일이 2021년 8월 16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7억, 기준시가 5억 5천. 자,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항상 뭘 정해? 실거래가를 정합니다. 7억 원. 취득가액.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2억, 기준시가 9억. 항상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정해? 실거래가예요. 12억, 양도가액. 취득세, 수기비 등 기타 필요경비 1억 원이고, 가분이 1세대 주택, 보유한 중 5년 거주했고, 비과세권 모두 충족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양도가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12억이고, 취득가액이 7억에다가 기타 필요경비 얼마? 1억. 그래서 8억 원을 공제. 자, 그러니까 결국은 12억에서 8억 공제하니까 얼마입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4억. 그러면 양도소득금액 구하라고 했으니까 장특공제를 공제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장기보유등재액을 공제할 때 일단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고,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실제 양도한 가액이 12억, 9억을 초과했죠? 그러면 항상 양도세 우리 문제 풀 때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9억까지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양도차익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도차익, 양도가 필요금비를 뺀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합니다. 안분 계산해서 양도차익 구해요. 그러면 12에서 9 빼니까 3이죠. 3, 4, 12. 12분의 10이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1억. 장기 보유등재는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등재께서는 안 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장기보유등재액은 일반적인 장기보유등재액은 양도차익 4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정하는데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우리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공제해주죠?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공제해줍니다.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4%씩. 거주연수의 몇 프로씩? 4%씩. 5년 보유, 지금 5년 보유했나요? 몇 년 보유했어요? 2015년에서 맞죠? 5년 보유했죠? 5년 보유, 5년 거주니까 자, 보유기간별 공제율 4, 5, 20, 거주기간별 공제율 4, 5, 20. 그러니까 몇 프로씩? 자, 40%를 공제해 주잖아요. 4억에 40%면 4, 4, 16.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 요게 일반적인 장기보유등재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3이고요. 그러면 약분하니까 4고 4분의 1. 1억 6천에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4, 4, 16이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이지. 4, 4, 16. 그잖아요.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지금 아까 얼마였어요? 1억이었어요. 그러면 장기보유등재액이 지금 얼마예요? 4천만 원. 1억에서 4천만 원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때 장기보유등재와 양도차익과 장기보유등재액은 안분 계산한다는 거. 일반적인 장기보유등재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 원 이렇게. 장특공제도 이렇게 일반적인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주택은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의 4%씩 해서 공제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한 번만 쫙 해보면 돼요. 10번입니다. 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신축 또는 증축, 가로 안에 우리 35페이지 오른쪽 맨 위를 봅니다. 증축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자, 몇 년 이내에 건물 양도할 때?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할 때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페널티를 주죠?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산출세액이 환산취득가액이에요. 환산취득가액이에요.
100분의 3이에요, 100분의 5예요? 5%, 100분의 5 해당 금액을 양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자, 이 경우 양도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이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이 건물 양도하는데 양도 차익 계산 시에 얘네들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페널티를 줍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에 산수액이 아니고 몇 프로? 5%에 해당하는 100분의 5,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11번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는 등기된 주택을 고자갑이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주어진 조건으로 판단한다. 1번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향후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견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해야 되고 2번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주권을 보유하다가 또는 분양권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하는데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하는데 여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위 동그라미 2의 경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 경도는 싹 다 깔아주고 4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 3택에 해당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다는 경우 기본세율에다가 30% 할증한 세율과 1년 미만이니까 주택 70% 세율 적용하죠.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각 계산한 세율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으로 하고요. 큰 것으로 하고. 12번 봅니다. 다음은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에 2021년 9월 16일에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2021년 11월 16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럼 9월 16일 양도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30일이에요. 11월 16일이 아니라 11월 30일이 돼야 돼요. 11월 30일. 1번 틀렸고 2번 납부할 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7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얼마? 400만 원. 2천만 원 이제 아까도 했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인에 1,000 내고 나머지 얼마? 4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지. 1,600이면 600, 1,800이면 8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그래서 여기 400만 원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 있어서 2021년 4월 20일에 대금을 청산하고 2021년 5월 4일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예정신고기한은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으니까 어떤 게 나중인지를 봐야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해야 돼? 7월 31일이지. 7월 31일.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담보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2021년 7월 15일이라면 2021년 9월 30일까지만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부담보 증여는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이니까 8, 9, 10,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틀렸죠? 네. 10월 31일까지 할 수 있고 부담보 증여만 3개월이에요. 5번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이 무신고 과소신고한 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 줍니다. 맞아요 이거. 6번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중에 따른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틀려요. 자, 관할 세무장이 조세포탈 우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먼저 세금 부과한 게 있어요. 수시부과세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 사람이 신고하면서 수시부과 납부한 세금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공제 빼고 나머지만 납부해야죠. 그래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하지 않냐고 틀렸습니다. 7번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중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결정경정한세액 또는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역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자, 맞습니다. 이거는 공제하여 납부하는 거지. 이것도 공제하지 않냐고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보이네요.
09번 국외예산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자, 문제가 작년, 재작년 연달아 나왔는데 또 나오면 좋습니다. 문제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국외예산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1번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환사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제정환율에 의한다. 맞습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2번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70%다. 아닙니다. 여러분 국외예산 양도시 세율은요 70%, 60%, 50%, 40%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국외예산 양도시에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뭐 미등기 세율이니 뭐니 이런 거 보기 이런 관계없고 무조건 국외예산 양도시는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국외예산 양도시는 무조건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지 뭐 70%, 60%, 40%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 이런 거 관계없어요. 6에서 45%입니다. 3번 양도 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장특공제는 국외예산에 보기에는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니에요. 3년 이상을 보였든 10년을 보였든 장특공제 국외예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자, 기본공제만 적용되지. 자,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4번 국외예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 것이다. 아닙니다. 실거래가를 정해요. 국외예산 양도시 양도책 계산은 국외예산 양도시에는 원칙적으로 국외예산 양도시에 원칙 실거래가를 정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실거래가액이 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고 이 시가라는 게 없다 그러면 시가라는 걸 산정하기 곤란하다 없다 그러면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 자, 요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보충적 평가 방법. 그런 거지. 요거 시험에서 작년에도 나왔는데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뭐 시가로 의한다거나 이런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가 시가. 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 이겁니다. 4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5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아요. 국내예산도 안 되는데 국외예산 안 돼요.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장특공제 안 되지만 기본주택 되고 물납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되고 6번 만약 거주자가 국내 주택과 국외 1주택을 수여하는 경우에 국내 주택을 먼저 한다는 경우 1세대 1토로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양도는 이제 국내만 1주택이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6번. 7번입니다. 국외예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 양도연재 계속해서 국내 3년 이상 주소고수 등 고자 양도에 한해 수용한다. 몇 년? 5년이요. 국외예산 양도시 납세무자는 5년 이상이 됩니다. 5년 이상 주소고수 등 고자해야지. 4년, 3년 안 돼요. 8번 고지에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 주택수, 보유량 관계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45%입니다. 무조건 6에서 45%지 70, 60, 50, 40 이런 거 없어요. 9번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할거나 납부할 양도세 산출세액은 산출세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었지만 이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하고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번이요. 국외예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도 국내예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국외예산 양도시에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어떻게 등기부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매겨요? 자, 11번입니다.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외국 돈을 빌려가지고 취득한 거였어요. 그럴 때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 환차익을 양도세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거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제외합니다. 환차익은 양도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하여튼 결전의 날을 위해서 꾹꾹 참고 하여튼 서로 꾹꾹 참으며 왔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되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시험 전날 밤에 여러분
합격을 응원하고 여러분들 얼굴 떠올리면서 합격 응원하고 소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예? 11번이요? 어디 11번? 35페이지. 예? 35페이지? 35페이지 11번이 어디 있어? 아, 11번. 아, 35페이지 11번은 틀린 거 없어요, 없어. 틀린 게 없어. 이거는 11번은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쪽지게 특강 우리 많지도 않잖아요. 이거를 달달달 하시면, 아셨죠, 여러분들? 10개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으니까 달달달 여러분들이 하시고, 더 고득점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이제 3, 4주차는 미리 풀어서 해설 강의만 들으시고요.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미리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하여튼 특강 듣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